이곳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 푸른 호수와 강에서 살던 장어는 성만이 되면 6월에서 8월 바다를 향한 긴 여행을 시작한다. 먼 바다에서 산란을 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어미의 강으로 돌아오는 회기성 어류인 장어. 그들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잠시 오랜 여정을 위해 숨을 고른 후 마침내 바다로 향한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강을 뒤로 한 채 언젠가 그들의 아이들이 돌아올 강을 남겨둔 채 그렇게 바다로 향한다. 바다에서가 아니면 산란할 수 없는 장어. 댐이나 뚝으로 인해 육지에 갇혀버린 장어들은 미래 없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바다를 향한 끝없는 동경. 그것이 차마 바다로 나가지 못한 어느 민물 장어가 생을 마감하며 꾸는 마지막 꿈이다. 전라북도 고창. 한여름 장마비가 그친 선운산 계곡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른다. 선운산 도립공원, 선운사, 복분자주, 그리고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이곳 고창은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바다와 만나는 인천강. 바로 풍천장어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 강이다.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 하천이 넓고 이렇게 반듯하게 된 게 아니고 자연 하천 그대로 굽이굽이 나무 구루터기도 있고 돌무더기도 있고 그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나무 구루터기, 그러니까 버드나무 그 뿌리 이런 사이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장어가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움큼움큼 잡히고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천 공사를 해가지고 일직선이 된 관계로 그 서식처가 파괴되니까 그 지금은 자연산 장어가 극히 적게 잡히고 있는 상태예요. 장어는 생태적으로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산란 그래서 3km쯤 내려가면은 곰소만하고 만나요. 그 곰소만은 옛날에는 이제 큰 배도 다니고 할 정도로 그 바다도 수심이 깊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깊었어요. 깊었고 그랬는데 이 고창 지역이 지리적 특정상 야산 개발을 많이 해서 고창하면 수박이 유명하잖아요. 그 수박밭을 야산을 개발해가지고 수박밭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토사가 밀려와서 많이 메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도 우리가 그냥 맨발로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얕아졌고 곰소만도 그래서 큰 배가 못 다니까 항구가 격포 쪽으로 옮겨가고 그런 실정이에요, 저기. 과거 강물에 손을 담그면 장어가 불쑥불쑥 잡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자연산 장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근래 전 세계적으로 수산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뱀장어 자원은 그중 가장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수질 오염과 기후 변동, 생식체의 변화 등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아시아는 물론 유럽, 북미 뱀장어 모두 뱀장어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30여 년간 유럽과 북미 뱀장어는 99% 이상이 감소했고 동아시아 뱀장어도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강 하구 곰소만 일대에서는 민물로 올라오는 어린 실뱀장어를 잡아 양식장에서 키운 후 시장으로 출하한다. 고창의 장어 역시 대부분이 양식장어다. 날 좋은 날 이렇게 보면은 물에 장어 새끼들이 다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연산 장어 어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재수 좋으면 볼 수 있어요. 네. 예전에는 많이 보셨어요? 예전에는 많았죠. 예전에 저희들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밤에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냇가 주변을 밤에 쫙 다녀요. 다니면은 장어가 그때는 뭐 굉장히 큰 장어예요. 뭐 노랗게 생겨가지고 팔뚝만 쓰는 장어들이 이 물가에 이렇게 나와 있고 돌멩이 있는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잡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산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곳은 영광에 있는 한 장어 양식장. 약 1,800평 규모인 이 양식장에는 현재 장어 50여만 마리가 양식되고 있다. 작게는 500평에서 크기는 8,000평에 이르는 규모의 이런 양식장이 전국에 50여 곳 있다. 아직 종묘 생산 기법이 정립되지 않은 장어 양식은 그래서 어린 실뱀장어를 잡아 양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어 소비량은 연간 15,000톤. 그중 95%가 양식산이고 연간 2천여 톤을 수입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장어 소비 국가인 이웃나라 일본은 연간 15만 톤 정도를 소비하지만 생산은 2만 4천 톤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그 양이 무려 14만여 톤에 해당된다. 1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일본 시장을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많이 잡힐 때는 이제 마리수로 따지면 서너 마리도 잡히고 이제 마리수 위주보다 좀 큰 거 한 마리 잡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비 오고 나면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거예요. 장어 낚시하는 분들 특징은 뭐 나름대로 들 노하우들이 있는 분들은 있고 초보들은 찾기 힘들어요. 뭐 여기서 어저께 큰 거 잡은 사람 얘가 뭐 1.5kg 잡은 사람 얘기가 뭐 좀 바다 낚시 비유하더라고요. 바다 낚시 그냥 뭐 무자비하게 무지경하게 막 땡기고 이랬는데 그 나름대로다가 그 스릴이 있다더라고요. 충주호에 장어가 낚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에서 90년대 초부터. 그 당시만 해도 일부 현지인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던 낚시터가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5, 6년밖에 되지 않았다. 야행성인 장어. 그래서 장어를 잡으려면 초저녁부터 털을 잡고 기다려야 한다. 장어 낚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래 포인트 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래 앉아 있는 곳이 뒤에는 이렇게 바위 지대로 형성이 돼 있고 또 밑에는 자갈이나 이런 그 잔자갈이 깔려 있고 또 내지는 이 속에는 지금 거의 바닥에 그 뻘이 이래 형성이 돼 있고 이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이런 포인트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 수심대
또 내지는 상류나 중류, 하류 이런 데 포인트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제가 좀 낚싯대를 여러 대를 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장어 낚시가 이 댐에서는 걸림이 많고 또 이래 하기 때문에 애바늘을 쓰고 있고 지렁이 한 마리입니다. 낚싯대 10대면 지렁이 10마리, 지금 15마리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생미끼 낚시는 좀 이렇게 낚싯대를 여러 대 펴주는 게 그나마 이래 확률상으로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양 사이드로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를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좀 오늘 좀 여러 대를 이래 편성을 해봤습니다. 충주댐의 장어는 바다에서 스스로 자란 장어가 아니다. 충주시나 내수면 연구소 등 관계기관에서 해마다 지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씨알이 500g 이하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방류된 치어가 자란 것이다. 반면 가끔 3kg 이상의 씨알이 잡히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충주댐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바다에서 올라와 살던 장어라 보면 된다. 이 입질 패턴 자체가 틀려요. 큰 놈이랑 작은 놈이랑 이래 보면은 작은 거일 경우에는 뭐 보통 뭐 400g, 500g 정도 되는 장어는 이 입질 패턴이 한 30cm에서 40cm 정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10cm, 20cm 깔짝깔짝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게 한 2m까지 지금 현 낚싯대에서 저 물에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냥 쫙 계속 내려갑니다. 야행성인 장어를 잡기 위해 초저녁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박희열 씨. 평균 12시 이전이 7, 80%. 새벽으로 갈수록 입질의 확률은 떨어진다. 이 충주호에서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채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소양호나 안동호 이런 데서도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래 사용하는 채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댐에서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바닥을 보시다시피 거의 돌 또 막 이제 그 고사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봉돌의 밑에 이래 버린 봉돌을 해주고 바늘이 위에 이래 올라와서 요게 이제 장어가 거의 막 이렇게 많이 꼬고 또 이렇게 감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낚시의 묘미는 이렇게 입질을 기다리는 한적한 시간이 아닐까. 지금 한 2번 이렇게 호챔질하고 계속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했는데 이래 약한 입질에 비하면은 좀 씨알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게 나왔네요. 충주호처럼 오랜 기간 바다로 가지 않고 민물에서만 생활한 장어는 강하구에서 잡히는 장어들과 모양과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강하구에서 잡히는 장어들은 길고 날렵하게 생긴 반면 민물에서 자란 장어들은 이렇게 짧고 굵직하다. 비가 온 후라 충주호 물이 불었다. 이렇게 장마철 물이 불고 흙탕물이 일면 종종 빈 낚싯대를 거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충주댐이 형성된 후 바다로 가지 못한 장어들은 이곳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독신으로 살아간다. 생태적으로 바다에서만 산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민물에서는 살아나지 못한다. 어쩌면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젠가 바다로 다시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영산강 하구. 장어 전문점을 하고 있는 김재석 씨가 자연산 장어가 잡혔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산강으로 나왔다. 상류에서 하구로 내려가면 장어를 잡는 어부들을 만날 수 있다. 없다고. 아 이지라 먹고 있어. 한 마리 하나. 영산강에서 만난 조익현 씨. 그는 제주에서 배를 타다가 몇 년 전부터 목포로 터전을 옮겼다. 장어가 많이 잡히나요? 많이 잡히네. 작년에는 많이 났다 그러면은. 올해 거의 안 잡혀요? 요즘은 밥 먹기 힘들어. 왜요? 장어가 안 나온 게 장어 잡는 사람들이야. 장어가 나와야 밥 먹지. 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저기서 한 마리도 안 나와버려. 배스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생겼네 이거.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할 때는 배스가 없었거든요. 붕어, 잉어, 뭐 가물치 엄청 뭐 있었는데 그때 8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는 붕어도 없지. 지금 붕어 잡는 사람들 다 놀아요. 짱 한 마리 새끼 올라왔네. 이게 자연산 장어요. 옛날에는 1kg짜리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1kg짜리 잡기가 힘들어. 크게 생각한다면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좋지요. 예, 원래의 자리가 이제 학원을 없앨 수는 없고 없애면 좋죠. 예, 없애면 좋은데 거기에 그 현재 그 구조물을 인정을 하고 없앨 수 없다라면은 최소한의 인공 오도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고기들이 바다와 이 강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러고 했을 때는 이 어족 자원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그 하구뚝에는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은 과거에 형식적으로만 만들었지 그 어도를 이용하는 그 어류들의 생태 같은 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어도를 보완을 해서 뱀장어를 비롯한 그 알을 낳기 위해서 민물과 바다를 왕복하는 그러한 왕복성 어류들의 일이 잘 올라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지금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도인 금강어도. 이 어도는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만든 최초의 어도라 해도 무방하다. 한쪽에는 계단식 어도를 설치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바닥에 자갈이 깔린 경사식 어도를 설치했다. 가운데 물길은 유인수를 흘려보내 민물로 어류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까이 보면 실제로 물고기가 어도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도 주변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릴 채비를 하고
새들이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맨 마지막에 그 수문을 열 때 밑에서 열리기 때문에 물살이 상당히 세서 그 유역력이 큰 그러한 어류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유역력이 약한 실뱀장어나 그리고 이 참개 같은 것들은 그 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 작은 유역력이 약한 어류들의 행동을 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들도 충분히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찾아야 될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남 하구의 왕복성 어류 중 뱀장어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류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 시장만으로도 2천억 원, 세계적으로는 2조 7천억 원의 시장을 갖는 장어.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국제 종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뱀장어의 자원 관리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태원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된 기존 하구뚝 어도를 어류의 생태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다. 지금 어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카나다하고 프랑스의 뱀장어 전용 어도가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카나다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세인트 로렌스 강,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5대5로 들어오는 그 뚝에 어도가 거기에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어도를 만들었을 때 뱀장어가 하루에 5만 마리 이상 올라오는 것을 관찰을 하고 지금 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그걸 보고 작년에 그 뱀장어 전용 어도를 만들었습니다. 불란서에서도 그 뱀장어 자원량이 원래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뱀장어 전용 어도를 10여 년 전에 만들어서 그 뱀장어 전용 어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하천에 얼마나 많은 양이 늘어나는가를 쭉 관찰한 결과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한편 2004년 8월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북미수산학회와 같은 해 10월 유럽수산자원회의 및 북태평양 해양과학자회의에서는 줄어드는 뱀장어의 어종 보호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에서는 실뱀장어의 남획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이 실뱀장어 수출을 규제할 것을 제안했고, 국제적으로 실뱀장어 체포를 금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선언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현재 세계에서 뱀장어를 가장 많이 양식하는 중국은 해마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2003년엔 무려 15만 5천여 톤을 생산했다. 양식을 위해 실뱀장어가 그만큼 남획되었다는 얘기도 된다. 일본 동경대학이라든지 북배도대학 몇몇 곳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연구가 기반이 되어가지고 2001년도에 일본 양식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실뱀장어를 생산하는 기록을 낳게 되었습니다. 장어의 생활은 아직도 신비에 쌓여있다. 강을 떠난 뱀장어 이동이 한 번도 목격된 적 없고 자연 상태에 산란된 알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서북 태평양 부근 높은 수온과 염분을 지닌 바다에서 4월에서 7월경 산란할 것이라 추측할 뿐. 세계 연구학자들의 연구된 바에 의하면 서북 태평양 부근에서 갓 부화한 장어는 렙토세팔루스라는 반투명한 대나무잎 모양의 유생으로 북쪽도 해류와 쿠로시오 난류를 따라 동아시아로 북상한다. 바닷물에 동동 떠서 동아시아 대륙봉 인근에 다다라 몸이 원통형으로 바뀌면서 비로소 실뱀장어 형태를 띠며 해안으로 접어든다. 이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곳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연구소에서는 현재 뱀장어의 종료 생산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지금 뱀장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암컷 어미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 수조는 지금 양식산 암컷 뱀장어고, 이것은 지금 실뱀장어 때부터 저희들이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가 암컷화를 시킨 뱀장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한 2.5년쯤 된 이것은 뭐 그 유동상 여과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그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최대한 그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 안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미생물인데, 그 니트로박터라든지 니트로소모나 이런 여과 세균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그 유해한 어떤 성분들을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뱀장어 양식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 단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연료비가 생산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료비 절감은 필수적이다. 지수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광의 한 양식장. 이곳에서는 온도 자동화 시스템과 산소 공급을 위한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 각 호지별 수온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른 양식 어종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주로 이야기한다면 해산어 쪽하고 담소 쪽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해산어 쪽 같은 경우는 물을 계속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그 물이 집어넣은 만큼 계속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365일 계속 물이 회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뱀장어는 그게 아니고 물갈이 자체를 100%를 다 해버리면 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얀 거품이 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물이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안에 미생물이 좋은 호기성 세균이 살아가지고 물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일종의 분해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뱀장어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장어. 남성에겐 스태미너, 여성에겐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장어는 그래서 남녀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다. 생강과 잘 어울리는 장어는 주로 양념이나 소금을 발라 굽는 구이로 많이 먹지만 최근 들어서는 찜이나 튀김 등 그 요리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첫째 좋아하고 맛있고 몸에 좋고 웰빙 식품 먹으면 젊어진 것 같아요. 좋은 생선이죠.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입에도 좋고. IMF 지나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IMF 때 시작을 했는데 장어 장사를 하고서부터 장어가 효자죠, 저희한테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든
음식과 이 장어를 손님들한테 성의껏 모시니까 가게 매출도 옛날 그 IMF 때보다 무려 5배 이상 매출도 오르고 손님이 항상 이렇게 만족스럽게 드시고 가시니까 저도 기분 좋고 또 저 건강도 좋아지고 한마디 결론은 장어는 힘이에요. 이곳은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북한 서해바다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명물로 급부상한 또 하나의 장어가 있는데 이름하여 강화 갯벌장어가 그것이다. 이 양식은 3, 4년 된 성마늘 양식장에서 구매해 강화 갯벌에서 75일 이상을 기른 후 시장에 출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쪽 가운데서 그물을 이른바 끌어가지고 자연산 장어 맛을 이끌어내기 위한 순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잡아가지고 한 200. 갯벌에 뚝을 막아 양식장을 만든 갯벌 양식장. 이곳은 예전에 새우를 양식하던 곳이었지만 새우 양식장을 폐쇄시킨 후 이곳에 장어를 풀어 자연산 장어처럼 순치시키고 있다. 장어를 풀어놓은 지 75일이 지나 수확하는 날. 오늘은 200kg 정도를 잡아 올릴 예정이다. 그물 속에서 굵직굵직한 장어들이 펄떡인다. 힘이 어찌나 좋은지 서너 명의 장정들이 붙어도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선명한 빛깔과 매끈한 표면이 한눈에 봐도 건강하고 양질의 장어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이게 수확이 오늘 몇 번째 수확이신가 올해? 올해 첫 번째 수확하는 거예요. 올해는 거. 이게 어느 정도나? 한 75일, 80일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우가 있어야 되는데 다 털려나가고 좀 털어나가지고 살아가지고 이게 이제 자연산 먹이거든요. 새우가 이게. 네, 요놈이 요것만 먹고 자라지 뭐 이제 인공사료는 전혀 주지 않고 민물에 있던 성만된 큰 장어를 갖다가 이제 갯벌에다 순치시켜서 갯벌 장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갯벌에서 수확되어진 장어가 실내 수조로 옮겨지자 노랗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갯벌에서 먹었던 새우를 토해 놓았다. 하긴 갯벌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놈을 강제로 끌어올렸으니 스트레스를 받아도 한참 받았을 것이다. 2004년 강화군과 양만업소 7개 업체가 모여 4억 원으로 시작된 강화 갯벌장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란 점에 초점을 맞춰 지자체와 산업체가 협력한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나 할까. 맛의 검증과 판로 개척도 이미 끝난 상태다. 강화 갯벌장어 생산 입식 확인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와 서식이 동일합니다만은 입식 신고서도 요구하고 동일하고요. 입식 신고를 하게 되면 또 75일이 지난 다음에 이와 같은 서식에 의해서 확인서가 나가게 됩니다. 1호지, 2호지, 3호지가 있는데 시기별로 들어가는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첫 번째 가져온 그 장어는 여기다 넣고 그 두 번째 나온 장어는 뭐 여기다 넣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어느 호지에 이 장어가 들어가는지도 확실히 기록에 남겨둬 가지고 이 장어가 과연 며칠이 지났는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게끔 그 출장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다. 뱀장어의 면역 증강과 질병 예방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고 100%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각종 질병이나 중금속 중독으로부터도 안전하다. 산과 연이 합동해 각종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한 원가 절감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장어의 씨가 말라버린다면, 더 이상 바다에서 실뱀장어를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추세란 장어의 자원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바다를 이동하는 장어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리 좋은 양식 기술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마찬가지겠죠. 원료입니다. 그 원료라는 것은 결국은 실뱀장어죠.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 어종 중에서 이 불완전 종묘 생산 어종입니다. 불완전 종묘 생산 어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종묘를 마음대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어종입니다.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성만이 돼 어미가 되면은 다시 깊은 바다로 내려가서 산란하지 않습니까? 그 산란에 들어오는 그 산란이가 부화된 새끼 실뱀장어를 잡아가지고 천년에서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양식장에 들어와서 기르기 때문에 이 천년 종묘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재료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마 그 종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또 남부 내수면 연구소하고 우리가 4년 협약식을 맺어서 고품질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일본 시장이 연간 그 2조 원의 뱀장어 단일 품목으로 2조 원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국산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정도 시장을 중국산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한국 양만산업계 종사자들의 꿈은 일본 시장 세어의 10%를 점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2천억 정도의 시장을 이제 확보하자는 뜻인데 일본하고 사실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지금 우리 한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천억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대학교 이태원 박사가 박제하기 위해 냉동 보관하고 있던 무태장어를 만났을 뿐이었다. 그것이 무자비하게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뱀장어의 가는 길을 막고 뱀장어의 사는 곳을 파헤친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